여러분의 삶이 슬기롭길 바라는 슬기로운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서 왜 말이 잘 안 통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신중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대화는 예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는데 상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죠. 사실 대화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려 들고 이해시키려 하다 보면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대화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하나만 자주 써도 상대는 판단받는 느낌 대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이 자연스레 이어지고 분위기도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화 잘하려면 반드시 자주 써야 할 말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 앞으로 대화할 때 한 번만 의식적으로 써보세요.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요즘 부쩍 마음이 힘들어 혼자 담아두기 버거워.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아휴,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 정도 일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더 답답해지시죠? 그런데 만약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고민 많으셨죠? 라고 공감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 한마디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느끼시지 않나요? 진짜 필요한 건 거창한 조언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것. 관계를 바꾸는 건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관계를 한층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6가지 말을 준비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써보실 수 있어요. 성숙한 관계를 만드는 6가지 소통 습관. 첫 번째 습관은 충분히 그럴만해요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65세 김정숙 씨는 은퇴 후 손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셨습니다. 젊을 때도 아이 키우기 힘들었는데 이제 환갑이 넘어서 다시 기저귀 갈고 밤에 잠도 설치고 솔직히 체력이 버티기 힘드셨죠. 어느 날 지역 봉사단체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손주는 사랑스럽지만 가끔은 그만두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어요. 몇몇 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 나이에 그 정도는 일은 해야죠. 정숙 씨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때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한 분이 정숙 씨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나이 들어 손자보면 충분히 그럴만해요. 본인 시간도 필요하죠. 그 순간 정숙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무겁게 짓눌렸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8세 박영수 씨는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하셨습니다. 아직 일할 나이인데 갑자기 사회에서 밀려난 것 같은 느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셨죠. 친구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요즘 정말 우울해.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에이, 이제 좀 쉬는 거지. 나는 매일 출근 안 하는 네가 부러워. 영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30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멈추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지. 나라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 영수 씨는 그제야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 한마디가 그토록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충분히 그럴 만해요는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조언이나 해결책보다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따뜻한 공감의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은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표현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상대가 감정을 표현할 때 요즘 너무 지쳐 화가 나서 미치겠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럴 때 즉시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마세요. 먼저 충분히 그럴 만해요라고 말해주세요. 둘째, 상대가 자책할 때 내가 너무 나약한가 봐. 나만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 이럴 때는 아니에요보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가 더 위로가 됩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을 때 은퇴, 이사, 건강 문제,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혼란스러워할 때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라고 말해주세요. 단, 이럴 때는 조심하세요. 그럴 만해요. 그런데 말이야. 뒤에 조언을 덧붙이면 공감이 사라집니다. 그럴 만하죠. 저도 그랬어요. 너무 가볍게 넘기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은 천천히 진심을 담아 눈을 보며 말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침묵을 주세요. 상대가 더 말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작은 일 같으나 실은 큰 일이다. 오늘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충분히 그럴 만해요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탁월한 관점이에요. 일산에 살고 계신 박철수 씨는 살고 계신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주차 문제는 층간 다툼까지 생길 정도로 민감한 문제였죠.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번호판 끝자리로 요일별 주차 구역을 나누면 어떨까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괜한 말 했나? 걱정됐죠. 그때 관리소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철수님, 그 관점은 정말 탁월하네요. 저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공평하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철수 씨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의견을 보탰고 회의는 활기차게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다른 결말을 보실까요? 62세 윤미숙 씨는 교회 봉사 모임에서 행사 준비 중이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순간 몇몇 분들이 말했습니다. 청년들은 바쁘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게 편해요. 미숙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미숙 씨 정말 좋은 관점이네요. 세대 간 교류도 되고 청년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대화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겁니다. 탁월한 관점이에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의견이 아직 쓸모가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 쉽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쁨과 자신감을 느낀다고요. 철수 씨처럼 누군가의 의견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대화는 활기를 띠고 관계는 더 깊어지죠.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사용할까요? 상황 1회의나 모임에서 누군가 의견을 냈을 때 바로 반대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먼저 좋은 관점이네요 라고 인정한 후 다른 의견을 덧붙이세요. 상황 2 일상 대화에서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표현들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상황 3세대 간 대화에서 특히 젊은 세대의 의견을 들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다른 애보다 새로운 관점이에요 라고 말하면 서로 공감하는 대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피해야 할 말로는 좋은 관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이는 인정 후 바로 부정하면 의미 없습니다. 나이 드셨는데도 좋은 생각이네요는 나이를 언급하면 오히려 무례합니다. 효과적인 표현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말 탁월한 관점이에요. 그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배웁니다. 말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 한두 문장 더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오늘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모임에서 누군가 의견을 낼 때 탁월한 관점이에요 라고 말해 보세요.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실 겁니다. 이 한마디가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2가지 소통 습관을 배웠는데요. 충분히 그럴 만해요. 탁월한 관점이에요. 혹시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저분한테 이렇게 말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님께 꼭 이 말 해드려야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습관을 알아볼까요? 3번째 습관, 덕분에 시야가 넓어졌어요. 이선미 씨는 취미로 사진 동호회에 다니십니다. 어느 날 출사를 나갔는데 선배 회원분이 다가와 조언을 해주셨어요. 선미 씨, 이 각도보다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찍으면 전체 구도가 더 살아날 거예요. 선미 씨는 처음엔 살짝 민망했습니다.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가 보다. 하지만 조언대로 다시 찍어보니 정말 사진이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선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시야가 넓어졌어요. 이런 관점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많이 배웁니다. 선배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로 2분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같은 상황, 다른 반응을 보시죠. 정호 씨는 텃밭 가꾸기를 배우고 계십니다. 이웃 할머니가 조언을 해주셨어요. 토마토는 이렇게 순 따주는 게 좋아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볍게 넘어갔죠.
하지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할머니, 덕분에 몰랐던 걸 알게 됐네요. 30년 노하우는 역시 다르시네요.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으면 할머니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더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덕분에 시야가 넓어졌어요.는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남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호혜성 원리라고 합니다. 내가 준 것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면 더 많이 주고 싶어지는 거죠. 또한 이 표현은 겸손함과 배우려는 자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 때문에 배우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표현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상황 1 조언을 받았을 때 누군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줬다면 덕분에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 관점은 생각 못했네요. 상황 2 새로운 걸 배웠을 때 요리법, 스마트폰 사용법, 건강정보 무엇이든 새로 배웠다면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상황 3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바로 반박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 말씀 덕분에 생각이 깊어졌어요. 그 말씀이 큰 도움이 됐어요. 덕분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많이 배워갑니다. 상황에 맞게 골라 쓰세요. 옛말에도 있습니다. 배움은 스스로를 낮추고 남의 지혜를 기리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으면 덕분에 시야가 넓어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분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겁니다. 네 번째 습관 참 애쓰시네요. 최영희 씨는 연로하신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십니다. 낮에는 직장일, 저녁에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과 집안일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앞에서 옆집 이웃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영희 씨,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영희 씨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웃분은 잠시 말없이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참 애쓰시네요. 어머님 모시는 것도 본인 생활도 챙기시느라 정말 대단하세요. 그 순간 영희 씨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털어놓지 못했는데 이렇게 알아주는 분이 계시다니 작은 위로였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동진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먹고 싶은 것 먹으며 살았는데 갑자기 식단 조절을 해야 한다니 동네 산책 나갔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즘 식단 조절하느라 정말 스트레스 받아. 단 것도 못 먹고 매일 채소만 먹어야 하니까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건강 생각하면서 참아야지 뭐. 동진 씨는 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동진아, 평생 습관 바꾸는 거 참 힘들겠다. 나도 그런 상황이면 힘들 것 같아. 조금만 더 애써보자.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참 애쓰셨어요.는 공감의 힘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이 인정받을 때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부담 경감 효과라고 합니다.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조언하지 않아도
그저 힘드셨겠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상황 1.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매일 약 챙겨 드시느라 고되시겠어요. 통증 참으시느라 애쓰셨어요. 상황 2. 가족 돌봄을 할 때. 간병하시느라 정말 애쓰셨겠어요. 손주 돌보시느라 체력적으로 힘드시죠. 상황 3. 삶의 변화를 겪을 때. 은퇴 후 적응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이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겠어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공감처럼 보이지만 공감이 아닌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초점이 자기 자신으로 옮겨감. 그래도 다행이에요. 상대의 고통을 축소시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비교하며 위로의 효과 없음. 힘내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현재의 감정을 무시함. 한 요양보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보다 오늘 몸이 많이 불편하시죠? 라고 물으면 훨씬 더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말을 더 잘 들어주세요. 공감이 신뢰를 만드는 걸 매일 느껴요. 오늘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참 애쓰셨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해결해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감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5번째 습관, 미처 그 부분은 생각 못했네요. 60세 강민호 씨는 등산 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 계십니다. 어느 날 회의 중 회비 관리 방식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민호 씨는 기존 방식을 고집했는데 한 회원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총무님, 그것보다는 앱으로 관리하면 투명하고 편할 것 같아요. 순간 민호 씨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의견이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미처 그 부분은 생각 못했네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더 편리하겠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민호 씨의 성숙한 태도에 감탄했죠. 비슷한 상황 다른 반응을 보실까요? 59세 박재성 씨, 마을 축제 준비회의 중입니다. 재성 씨가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똑같이 하면 돼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변화를 주면 어떨까 해요. 재성 씨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10년 넘게 해왔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재성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오, 그 부분은 생각 못했네요. 젊은 분의 신선한 시각이 필요했나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미처 생각 못했네요는 겸손과 유연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압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장형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민호 씨처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성숙하고 신뢰할 만한 이미지를 줍니다. 언제 이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상황 1. 의견 충돌 시.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할 때 방어하지 말고 그 관점은 생각 못했네요. 상황 2.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다르네요. 부정보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어요. 수용. 상황 3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변명보다 제가 그 부분을 놓쳤네요. 인정. 상황 4 새로운 제안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거부보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개방.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 센 사람은 내가 항상 오라, 사람들이 멀어짐. 성숙한 사람은 나도 배울 게 많아, 사람들이 존경함. 어느 쪽이 더 현명한가요? 한 동호회 회장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예전엔 회의 때 제 의견을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생각 못했네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하더라고요. 겸손이 오히려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걸 배웠습니다. 이 표현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연습할까요? 1단계 작은 것부터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아, 그렇군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2단계 감정 조절 반대 의견을 들어도 즉시 반응하지 말고 3초만 숨 쉬고 생각하기. 3단계 적극적 수용 그 부분은 생각 못했네요. 말씀 덕분에 배웁니다. 옛 선비들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 성숙해진다. 오늘 누군가의 의견을 들을 때 미처 그 부분은 생각 못했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겸손한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습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윤혜진 씨는 요즘 배우자와의 관계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차 모임에 나가셨는데 결국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 내가 뭐라고 해도 스마트폰만 보고 친구 한 분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에이, 남자들 다 그렇지 뭐. 혜진 씨는 더 답답했습니다. 그때 옆에 조용히 듣고 있던 친구가 혜진 씨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 함께 산 세월이 길수록 오히려 더 외로울 때 있잖아.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혜진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3세 이정훈 씨. 자녀들이 명절에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라고 하더군요. 정훈 씨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면, 정훈아,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 명절에 자식들 보고 싶은 게 당연하지. 외롭고 서운했니?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는 가장 깊은 공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나도 알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상대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깊은 공감을 정서적 연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만 이런 건가 하는 고립감을 느끼기 쉽죠. 이럴 때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라는 말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을까요? 상황 1. 깊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부부 갈등, 자녀 문제, 건강 염려, 심각한 이야기를 꺼낼 때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상황 2.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배우자 사별, 친구와의 이별, 얼마나 슬프실까요? 그 마음 이해가 가요. 상황 3. 자책하고 있을 때, 실수나 후회로 괴로워할 때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 마음 이해가 가요. 상황 4.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 사는 어르신, 자녀가 멀리 있는 분, 외로우시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공감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레벨 1. 그렇군요. 들었다는 표시. 레벨 2. 알겠어요. 상황 이해. 레벨 3. 힘드셨겠어요. 감정 인정. 레벨 4. 그 마음 이해해요. 깊은 공감과 연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준을 선택하세요. 이 표현의 힘은 진심에 있습니다. 진심을 전하는 방법은 1. 천천히 말하기. 급하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들림. 2. 눈 마주치기. 눈을 보며 말할 때 진심이 전달됨. 3. 손 잡아주기. 가능하다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세요. 4. 침묵 주기. 말 후에 잠시 침묵. 상대가 더 말할 기회 주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는 가요. 근데 말이야. 뒤에 조언 붙이지 말기. 저도 그랬어요. 초점을 자신에게 옮기지 말기. 너무 가볍게 쓰지 말기. 정말 깊은 공감이 필요할 때만. 올바른 사용은 진심으로 천천히 그 순간에만 집중해서 상대의 마음에 온전히 공감하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것이야 말로 가장 어진 행동이다. 오늘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라고 말해보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그분의 외로움을 덜어줄 겁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6가지 소통 습관. 1. 충분히 그럴만해요. 는 감정 인정. 2. 탁월한 관점이에요. 배움 감사사. 참 고되셨겠어요. 공감 표현. 5. 미처 생각 못했네요. 겸손한 수용. 6. 그 마음 헤아려져요. 깊은 이해.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해보세요. 1일차 관찰하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순간에 이 표현들이 필요한지 관찰하세요. 2일차 하나 선택하기. 6가지 중 가장 쓰기 편한 것 하나만 골라서 써보세요. 3, 4일차 반복하기. 같은 표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복해서 사용해 보세요. 5, 6일차 확대하기. 다른 표현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7일차 정리하기.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되돌아보세요. 이럴 때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이런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까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을 담으면 절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다 써야 하나요? 아니요.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세요. 억지로 쓰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3효과가 바로 나타나나요? 때로는 즉시,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옵니다. 사나이 많은 분들에게도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효과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이도 많은데
이제 와서 말투를 바꾸기 힘들지 않을까? 천만에요. 변화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표현들을 쓸 때 더 진심이 느껴지고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충분히 그럴 만해요. 탁월한 관점이에요. 덕분에 배웠어요. 이 중 하나만이라도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오늘 함께 나눈 6가지 소통 습관. 충분히 그럴 만해요.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 탁월한 관점이에요. 상대의 생각에 가치를 부여하는 말. 덕분에 시야가 넓어졌어요. 배움에 감사하는 겸손한 말. 참 고되셨겠어요.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말. 미처 그 부분은 생각 못했네요.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말. 그 마음 충분히 헤아려져요. 깊은 이해를 전하는 따뜻한 말. 작은 말들이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곁에 따뜻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관계를 돌보기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애쓰셨어요. 내일 모임에서 누군가 의견을 내면 좋은 관점이네요. 이번 주말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한 달 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분은 참 따뜻한 분이야. 저분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 3달 후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1년 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혹시 여러분도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슬기로운에서 더 많은 인생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특히 외로워하시는 분,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께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을 전하는 달이죠. 오늘부터 이 6가지 표현을 조금씩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한층 더 깊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진심 어린 경청 한 번.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슬기로운은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하고 따뜻한 관계를 응원합니다. 관계가 어렵게 느껴질 때, 말 한마디가 고민될 때, 늘 슬기로운이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